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는 약 21만여 대. 대부분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오후 시간에 운행되는데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들. 과연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 걸까요? 사흘간 20대의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관찰해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꽤 빠른 속도로 달리는 태권도 학원 차량. 잠시 후 멈춰서는데요. 바로 그때 인솔자 없이 아이들이 학원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흘간 지켜본 결과 다른 학원차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누구 하나 하차를 도와주는 인솔자도 없고 아이들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출발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인솔교사가 없을 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차에서 하차해가지고 이제 그 안전 담당 인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제대로 좀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내려준 학원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통학 차량에 4살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7살짜리가 혼자 그 학원문을 열고.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사고는 총 1,600여 건, 사망자 46명, 부상자 2,6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는 반드시 보조교사나 운전자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는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학원 차량의 경우는 별도로 인솔교사를 두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발돼도 차종에 따라 6, 7만 원의 범칙금만 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학원 차량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증된 어린이 통학버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노란색 도색은 필수, 경광등, 광각 후사경, 보조 발판을 추가로 달아야 하는데요. 학원 차량은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이 업종을 10년 동안 했는데 아직 학원 차량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담당하는 31개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등록된 차량은 고작 7대에 불과했습니다. 제작진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등록한 7곳의 학원 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달 전에 등록된 이 차량은 키 작은 아이들을 위한 보조 발판과 승하차를 알려주는 경광등, 차량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광각 후사경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원의 승하차 모습은 어떨까요? 차에서 내려 직접 아이들을 차량으로 안내하는 인솔교사. 하나, 서연이 타고, 주원이 안전벨트. 아이들의 안전벨트까지 일일이 챙겨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의 차량 인솔교사까지 칭찬받아 마땅한 훈훈한 모습입니다. 인솔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보조 발판을 밟고 안전하게 하차하는 아이들. 모든 학원 차량이 이렇게 운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수업이 없을 때는 인솔을 하는데 제가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이 학원은 개원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수도 하루에 7, 8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색칠을 할 거야, 얘들아. 학원생이 적은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인솔교사까지 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남달리 학원 차량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믿고 맡길 수 있게 아이들이 차를 이용할 때 있어서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런 안전 부분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철저한 교육 철학이 안전한 학원 차량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옆쪽에 펼쳐져 있는 이 표지판은 뭔가요? 이거는 승하차 보호기라서요. 차가 섰을 때
이게 스탑 사인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거. 안전장치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생소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승하차 보호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통학버스의 승하차 보호기가 펼쳐지면 통학버스 뒤쪽의 모든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대편 차량도 멈춰서야 한다는 것. 미동도 없이 정차하고 있는 수십 대의 차량 보이시죠? 통학 차량이 출발하고 나서야 모든 차선의 차량이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양보하는 선진 의식이 보입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승하차 보호기는 움직이는 스쿨존으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설치된 차량은 40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장치라는 건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도움은 당연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직 사람들이 스탑 사인인 건 아는데 이게 서야 되는 건지 그러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관찰을 해본 결과 승하차 보호기가 작동을 해도 서행을 하거나 정차를 하는 차량은 볼 수 없었는데요. 이와 같은 현실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으로 한국형 승하차 보호기를 제작한 전상훈 대표입니다. 그래도 승하차 보호기가 보급될수록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승하차 보호기가 하나 더 늘었네요. 안전한 통학 차량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가요. 우연찮게 유일하게 저희 나라에 한 군데 있다는 걸 알게 돼서요. 오늘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달게 됐습니다. 어린이의 안전보다 더 급한 건 없겠죠. 이제 승하차 보호기를 보게 되면 좀 더 안전운전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게 된다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3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이런 부분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길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부모들의 신뢰입니다. 일반 차량 타는 것보다 이렇게 안전한 차를 타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고 엄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심스럽고 좋습니다. 예. 여러분은 혹시 내 아이가 어떤 차량을 타고 다니는지 주의 깊게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입소문난 학원이라도 내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통학버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면 우리 운전자분들은 기본 교육을 꼭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3초간 눈 맞추기 하면서 손 흔들기라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 안전 확보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이들을 먼저 배려한다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